어떤 단어들은요, 그 자체로 엄청난 역사의 무게를 담고 있거든요. 오늘 바로 그런 단어 하나에 숨겨진 그 뒷이야기를 한번 파헤쳐볼까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세상이 정말 어떻게 되려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온통 전쟁, 위기, 붕괴 이런 헤드라인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보세요. 미국 이란 전쟁, 그리고 또 뭐죠? 중동발 테러 위협. 불안감이 여기서 그치질 않아요. 여기에 더해서 우리의 일상을 그냥 마비시켜버리는 전국적인 사이버 공격 소식까지 들려오고요. 그러다가 이런 비극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는 거죠.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그런 소식들 말이에요. 바로 이럴 때 모든 게 막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것 같은 상황을 우리가 딱 한 단어로 표현하잖아요. 흥청망청하기라고요. 맞아요. 돈이나 자원 같은 걸 그냥 마구잡이로 써서 결국 모든 걸 망쳐버리는 바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근데 문득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이 단어 흥청망청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시간을 아주 저 멀리 거슬러 올라가서 한 왕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자, 이야기의 무대는 15세기 조선입니다. 우리가 흔히 연산군 하면 그냥 폭군 이런 이미지만 떠올리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의 시작은 아주 유능하고 정통성 있는 왕세자였어요.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그야말로 엄친아 왕자였던 거죠. 이것 좀 보세요. 즉위 초에 연산군이 해낸 일들입니다. 세금제도 안정시키고 가난한 백성들 구제하고 부패한 관리들 다 잡아내고 심지어 국방을 강화한다고 철갑원 만드는 기관까지 만들었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알던 그 폭군 연산군이 맞나 싶을 정도죠? 정말 극과 극이에요. 초기에는 거의 성군에 가까웠는데 후기로 갈수록 우리가 아는 그 폭군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바로 그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자신의 생모, 패비 윤 씨의 죽음에 얽힌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정말 어렸을 때, 대여섯 살 때쯤 어머니와 헤어졌어요. 어머니가 궁에서 쫓겨나고 결국 사약을 받고 죽기까지. 어린 연산군은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그러다 왕이 된 후에야 마침내 그 진실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자기 어머니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요. 기록을 보면요. 이 진실을 알게 된 날 연산군이 수라를 들지 않았다고 해요. 이게 그냥 나 밥 안 먹어 이런 투정이 아니에요. 왕이 식사를 거부한다는 건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엄청난 저항의 표현이자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을 드러내는 행위였던 거죠. 그리고 이건 정말 그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어머니의 묘를 찾은 뒤에 연산군이 직접 쓴 시예요. 술 한 잔 올리니 눈물이 자리를 흠뻑 적시네. 이 구절을 보면 분노 이전에 정말 사무치는 슬픔과 그리움이 느껴지죠. 그런데 이 애끓은 효심이 곧 걷잡을 수 없는 피의 복수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연산군은 자신의 이 깊은 슬픔을 가장 무서운 정치적 무기로 사용합니다. 바로 효라는 가치요. 아니,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하겠다는데 누가 감히 반박하겠어요? 이걸 명분으로 내세워서 어머니의 죽음에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람들을 모조리 찾아내기 시작한 거죠. 살아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이미 죽은 사람 무덤까지 파헤쳐서 묵을 베는 그야말로 피의 숙청. 이게 바로 역사에 기록된 갑자사화입니다. 갑자사화를 거치면서 자기한테 쓴소리를 할 만한 신하들은 싹 다 제거해버렸어요. 이제 연산군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통치는 정말 브레이크 없는 폭정과 사치로 빠져들게 됩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사람 뼈를 갈아서 바람에 날리는 끔찍한 형벌을 내리는가 하면 나라 최고의 교육기관인 성균관을 자기 술 마시고 노는 파티장으로 만들어버렸죠. 백성들은 쥐어짜서 온갖 사치품을 구해오게 하고요. 특히 채옹사라는 관리를 전굴에 보내서 아름다운 여자들을 강제로 궁으로 끌고 오게 했습니다. 이렇게 끌려온 여성들 중에서도 특히 미모와 재주가 뛰어난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게 바로 흥청입니다. 맑은 기운을 일으킨다 이런 뜻인데 사실상 연산군의 사치와 향락,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게 연결됩니다. 백성들 눈에는 어땠을까요? 저 흥청들하고 왕이 매일같이 벌이는 잔치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는 걸로 보였겠죠. 흥청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이런 말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흥청 뒤에 망할 망자가 붙어서 우리가 아는 사자성어 흥청망청이 탄생한 겁니다. 한 왕의 끝없는 사치가 만들어낸 파멸을 상징하는 단어였던 거죠. 연산군의 이야기는 그냥 그가 왕위에서 쫓겨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의 끔찍했던 폭정은 흥청망청이라는 단어 하나에 그대로 새겨져서 역사 속에,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가 쓰는 언어 속에 영원히 남게 된 거니까요. 결국 1506년 견디다 못한 신하들이 반정을 일으켜서 연산군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냅니다. 한 시대의 폭군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하지만 그의 광기가 만들어낸 이 흥청망청이라는 단어는 50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남아 우리 곁에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겁니다. 한 왕의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폭정으로 이어졌고 그 시대의 광기와 파멸은 흥청망청이라는 단어 하나에 고스란히 응축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죠. 과거의 역사가 어떻게 현재 우리의 언어 속에서 살아 숨쉬는지 보여주는 정말 생생한 예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 사람의 비극과 폭정이 500년 넘게 살아남는 단어를 만들었다는 거 참 놀랍지 않나요? 제어되지 않는 권력과 사치가 결국 어떤 파멸을 가져오는지, 이 오래된 단어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